강대국이 작정하면 게릴라 답 없는 이유.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집요한 게릴라를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서 게릴라전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게릴라가 괜히 정규전에서 밀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전술이라는 이유가 있음. 여단과 사단 등 현대 육군 체계부터 프랑스에서 기원. 왜냐면 강대국도 작정하고 게릴라군이 전법을 역으로 쓰면 완전 답이 안 나오기 때문. 그리고 근대전에서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선구주였던 프랑스가 여기서도 족적을 남김. 바야흐로 때는 나폴레옹 전쟁 패배 이후 왕정 복고기로 당시 얼마 안 가 죽은 루이 18세 후계자로 프랑스 왕의 직위권권 샤를 10세. 이때 프랑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수선했고 자연스레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 유럽으로의 확장은 힘든 상황에서 낙점된 건 바로바리 해적의 근거지이자 프랑스에서 매우 가까운 요충지인 알제리. 게다가 프랑스 외교관이 그러나 알제리는 알제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 부족들 또한 제압해야만 했고, 프랑스의 알제리 통치는 사실상 알제앙을 비롯한 연안 근처에 불과. 그러나 샤를 10세가 퇴위한 후에도 프랑스의 시민사업은 멈출 줄 몰랐고 1839년 술튼 내각은 알제리 전체를 식민지로 삼기로 결의.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음. 알제리가 위치한 북아프리카는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가 되고 도시 화율이 높으며 땅이 풍요로운 서유럽- 중유럽 지역과 다르게 나폴레옹 시절 이미 게릴라로 고생했던 이베리아 반도에 헬라니도 버전일 정도로 사막과 산지가 대부분이라 서유럽에서나 통하는 정규군 괴멸 - 정복이 전혀 안 먹힌다는 것. 그래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베두인 원주민들이 하던 조직적 약탈에 착안하여 RAGGIA 전술을 위반, 청해 전술로 철저한 정착지의 파괴 및 말살을 목표로 알제리 정복을 명받은 비주는 이리 설명했음. 아프리카의 소득원은 오직 한 가지, 농업소득이다. 어떤 인간이든 굶고서 생존할 수는 없다. 즉 게릴라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게릴라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농경지를 모조리 파괴하고 곡물의 씨를 뿌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축을 아사하게 만든다.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파괴나 인권 따위보다 프랑스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그대로 시행해 프랑스는 알제리의 농경지를 모두 불태우고 채집 활동도 못하게끔 과일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고 평지의 전투에 밀려서 여자와 아이들이 산속동굴로 도망가자 가시던 불에 불을 붙여 동굴 속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질식사시킴. 결국 먹을 것도 없고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알제리 게릴라는 금방 힘을 잃고 프랑스에 항복하기로 결정. 프랑스 본국에선 위대한 문명의 승리이자 영광이라 칭송. 사실 프랑스 같은 강대국이 작정하고 게릴라들과 같은 전법을 훨씬 대규모로 사용한다면 약소국 게릴라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 그리고 그로부터 약 110년 후 알제리 독립전쟁에서도 이를 재현하려 했으나 그동안의 인권의식 발전 및 통신 발달로 만행이 실시간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알제리 인구 1100만 중 14%가 전쟁으로 사망하고 18% 이상이 강제 수용소로. 잔혹하긴 했지만 아예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수준으론 가지 못했음. 그러나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옛 제국주의 열강 또는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 약소민족 게릴라는 말 그대로 도저히 답이 없는 것이고, 현실 사례가 위구르나 티베트. 그러나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옛 제국주의 열강 또는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 약소민족 게릴라는 말 그대로 도저히 답이 없는 것이고, 현실 사례가 위구르나 티베트. 모욕적 행동에 빡친 알제리 총독이 부채로 외교관 뺨을 때린 명분까지 있던 상황. 프랑스군이 출동해 알제리의 중심 도시 알제리를 점령.